가공식품의 문제는 비만뿐만이 아니다. 때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수업이 시작되자 형규의 돌출 행동이 시작된다. 결국 짝꿍은 견디다 못해 옆자리로 피하고 만다. 하지만 수업 시간 내내 형규의 소란스러운 행동은 멈추질 않는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나갈래?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 그럼 불안 돼. 가만히 있어. 줄 거야. 집에 갈 때 줄 거야. 가만히 있어. 에이! 진짜 안 돼. 입학한 3월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형규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떤 행동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딴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좀 돌아다니고 옆 사람 귀찮게 하고 그런 거 하고.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 이런 형규의 모습은 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모습이다. 걔 원래 그래요. 응? 원래 그래요. 원래 어떤데? 원래 저는 올라가고 여기서 낙서하고. 아니나 다를까 담임쌤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상태가 어떤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애가 이렇게 거의 수업 분위기로 난장판을 만든다고 그 선생님들이 수업 도중에 선생님을 모시러 와서 그 교무실로 와서 가봤더니 형규가 아주 돌출 행동을 하고 나 이런 수업 하기 싫다고 막 이래서 선생님께서 그 교무실 데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형규의 행동이 다소 과하다 싶었지만 엄마는 남자아이여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분노하듯이 자기 감정을 억제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막 폭발하고 막 소리도 굉장히 크게 지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에서도 좀 과격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엄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형규에게 매달려 봤지만 아이의 행동은 나아지질 않았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의 형규 모습을 처음 보는 엄마. 예상보다 심각한 행동에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평소 생활 모습과 더불어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형규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은 부족하고 유해 중금속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 모든 문제가 음식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햄만 계속 먹는다든지 고기류만 먹는다든지 과자와 사탕만 집요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ADHD 아동의 어떤 충동적인 욕구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러한 어떤 식단 때문에 영향을 줘서 ADHD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악화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형규는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형규가 어디론가 달려간다. 과자 매장 앞이다. 뭐? 채색들.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좀 조그만 거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크다. 이거보다 좀 조그만 걸로 해봐. 싫어. 채 1분도 되지 않아 카트 안에는 과자가 수북히 쌓인다. 형규는 특히 자극적인 맛의 과자를 좋아하는 편이다. 하나. 하나만. 하나만. 주로 달거나 저렇게 짭조름한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먹어요. 중간 흐리멍텅한 건 잘 안 먹어요. 나 일로 가자. 그럼 사지 마. 엄마! 이 된장 내물까지 안 들리고 장난 같어. 너 젠장이란 말 어디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도대체. 과자와 달리 형규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도 있다. 바로 채소다. 엄마가 버섯 이거 해가지고 버섯 볶음 해줄게. 싫어. 왜? 나도 싫어할걸. 골라봐. 네가 오이 제일 싫어하는 예쁜 거 오이. 골라봐. 제일 나쁜 오이. 제일 나쁜 시금치. 시금치가 나빠. 그렇게 하지 마. 왜? 싫어하니까. 안 먹어.
우리들 화부로 줄 거면서 나한테. 아니야. 내가 싫어한 건데. 형규가 열거가는 가공식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안병수 소장이다. 그는 16년 동안 국내 대형 제과업체에서 근무했다. 제가 비닐봉지 넣고 가져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집어넣은 지가 2달이 거의 다 됐어요. 2달 가까이 돼가는데 끄떡 없어요. 이게 변하질 않아. 썩기는커녕 뭐 냄새도 안 나오고 뭐 곰팡이 같은 것도 안 나고. 제과업체에서 퇴직 후 그는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열혈 전도사로 변했다. 식용색소, 청색이로 타르색소 중에 하나 가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기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 담궈보시죠. 아주 적은 양으로 물을 파란색으로 만드는 청색 1호는 주로 스포츠 음료에 많이 쓰인다. 색소는 식품 첨가물의 대표적인 물질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천연 색소는 주로 우유 가공품에 사용된다. 많이 넣었다고요? 조금 넣은 거예요, 이거. 자, 다 됐습니다. 드시죠. 애기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그러보세요. 꽃무늬를 뺄 거예요, 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가 바로 이런 색소와 향유로 만들어진다. 꽤 괜찮네요. 맛이 어때요? 달아요. 색깔이 달아요? 네, 파는 그 딸기 우유하고 진짜 비슷해요. 그렇다면 식품 첨가물은 얼마나 유해한 것일까? 한쪽에는 안식향 산나트륨 100%, 다른 한쪽에는 안식향 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절반씩 혼합한 후 각각 금붕어를 넣어봤다. 독성으로 따지면 안식향 산나트륨 100%가 가장 위험하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불과 5분 만에 물고기를 죽게 한 것은 혼합된 용액이었다. 안식양산나트륨이라는 그 보존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음료나 무슨 드링크류, 잼 같은 데 사용하는 건데요. 이 안식양산나트륨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양산나트륨에 비타민 C라는 다른 물질이 접촉을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독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벤젠이라는 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 화학 물질의 칵테일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공식품 하나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식품 첨가물이 혼합될 경우 단위 성분일 때보다 그 독성은 훨씬 위험해진다. 지금 이번에 식품 첨가물 관리 규정에는 이 가능성을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첨가물 사용 규정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봅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 자료들은 첨가물의 혼합 섭취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첨가물이 ADHD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제일 시금치 싫어. 저리 가. 시금치 어디 갔어? 아니, 이리 가져와. 형규는 돈가스가 나오자 시금치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엄마도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이 쉽질 않다. 저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못 먹고 있다가 자기가 그래도 한 끼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몸도 되게 망가지는 것 같고요. 형규가 열광하는 과자나 햄 속에는 ADHD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식품 첨가물이 다량 함유돼 있다. 빼지 말고. 이런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형규의 ADHD 증상은 더욱 악화될지도 모른다. 과자를 먹으려고. 의학적 치료에 앞서 먼저 형규의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다. 식이요법 지도사인 신덕자 씨는 형규처럼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지도해온 전문가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꾹 누르고. 자.
네모나게 썰든지 길쭉하게 썰든지 현규 마음대로 한번 썰어보세요. 지금 형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다. 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저 오늘 요리 처음 해보거든요. 진짜? 네.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일 때는 어른들이 먹는 나물 형태가 아닌 좋아하는 음식에 조금씩 섞어주는 것이 좋다. 채소는 입에도 되지 않던 형규. 선생님이 조심스레 채소를 건네보는데 몇 개만 얘기해줘. 아자! 오! 맛있지? 엄마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저 지금 얼마나 먹었어? 감정이 높아져서. 엄마 감정이 높아졌단다. 늘 밉다고 말하던 시금치다. 과연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봐서는 분위기라도 먹을 것 같긴 한데. 형이 여기만 보자. 잠깐만. 선생님과 같이 먹어. 으깬 두부에 섞었다지만 그래도 시금치란 사실은 숨길 수는 없다. 선생님 입에 넣어줘야 돼, 네가. 하지만 별 거부 반응 없이 먹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좀 눈물 나려고 하고요. 제가 너무 그냥 제 틀에 맞춰서만 키우려고 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애한테 괜히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서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아예 얘가 안 먹나 보다 하고 다 안 먹으니까 많이 반성이 되는데 약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필요해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음식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다가 다 좋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넣어줌으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자율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안 좋은 거면 설사하고 빼내버리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 몸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자연식품들을 먹어준다면 그 조절자가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켜줄 거라고 봐요. 한 달 만에 형규를 다시 만났다. 그동안 식이요법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자연 음식으로 식단 개선을 계속해왔다. 별 투정 없이 밥을 먹고 있는 형규. 엄마는 이제 편식 없이 잘 먹는다고 자랑을 한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비밀이고 이제는 쌍채소까지 먹는 모양이다. 맛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한 게 많다고,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던 거 자기도 되게 반성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울컥한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둘이 그냥,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밥을 다 먹은 형규가 제작진 앞에 뭔가를 자랑스럽게 꺼내놓는다. 이거 100점, 이거 100점, 이거 100점. 학교에서 푼 시험지 모두 100점이다. 식단을 개선한 후 형규의 ADHD 증상이 호전된 것일까? 한 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변화의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됐다. 지금 지나고 나서는 좀 희망이 많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엄마들이 믿어주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가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